농번기를 맞았지만 강릉 산불 피해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기계는 물론 농사를 위해 준비했던 농자재들도 모두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2023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해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컬링 대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전 세계의 상위팀이 모두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우선협장 대상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다며 관련 사람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 날씨에 등산 인파가 몰리면서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40대 여성이 사진 촬영을 하다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 지역은 한창 바쁜 모습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릉의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는 물론 비료 같은 농자재가 불에 타면서 올해 농사를 사실상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는 불에 탄 감자들이 나뒹굽니다. 이곳은 저온저장고였습니다. 핵감자를 캐 보관해왔지만 지난 11일 강릉 산불 당시 소실됐습니다. 농기계 피해도 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콤바인을 비롯해 이항기 그리고 트랙터까지 이 농가에서만 4억 원 가까운 농기계가 불에 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감자와 벼농사를 지어온 신모 씨. 이번 산불로 감자 농사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산불 당시 놀란 마음을 아직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니까 저기 하면 산에 빨간 불이 딱 붙더라고요. 그러니 정신도 없이 맨발로 나갔죠. 그거 속상한 거야. 이제는 뭐 이를 말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울다가 이제 눈물도 없고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고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또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000제곱미터 가까운 밭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가는 올해 농사는 물론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각종 농기계는 물론 비료와 거름, 대부분의 농자재가 산불로 사라졌습니다. 밭에는 불에 그을려 수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양배추가 있지만 거름이나 비료, 장비들이 불에 타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 거름도 하나 없어, 비료 하나 없어, 살충제도 하나 없어. 지금 다 사야 되는데 지금 뭐 비료 주는 기계도 이거 다 작살났지. 뭐 있어야지. 농사 지을 마음이 없어서 이게 지금 호전을 이거 빨리 지원을 해줘야 뭐 우리가 일을 하지. 비닐하우스만 37개 동, 농기계 532대, 저온저장고 17개 동, 농작물 92헥타르가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강릉시는 일단 종자를 확보해 벼 6묘를 제공하고 농기구와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주택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이주 거주 시설보다 자기 집터가 있던 곳, 농토 가까이 일단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차분 먼저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서서히 그 집 짓는 기간이 저희가 한 1년, 최소한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 가구들에게 대부분 다 한 채씩은 돌아갈 겁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한 대형 산불.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24일 춘천을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춘천시도 연맹 발표에 환영을 나타내며 태권도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치러진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전. 세계 태권도 연맹이 24일 춘천을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이 가진 태권도 관련 시설 인프라가 우수하고 앞으로의 기대 효과나 지속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의 태권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기구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로서의 그 전통이나 내력,
어떤 깊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국제 기관이 그 들어올 수 있는 도시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화 수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춘천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발표에 즉각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연맹 본부 유치를 통해 태권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권도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태권도의 국제적인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 테마 관광, 공연 문화, 전문 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게. 춘천시는 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송암 스포츠타운 내 지상 4층 규모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본부 주변에 복합 리조트 시설 건립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연맹은 3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이어 8월에는 최종 유치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혼성 2인조인 믹스더블과 50세 이상 시니어 컬링 2개 종목이 펼쳐지는데요.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역대 컬링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은색의 얼음판 위에서 각국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팀킴의 경기로 잘 알려진 동계 스포츠 구기 종목 컬링입니다. 2023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 종목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등록된 남녀 혼성 2인조 경기 믹스 더블과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니어 컬링 2개입니다. 믹스 더블에는 세계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상위 20개 나라가 출전했습니다. 시니어 컬링에는 26개국 40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컬링 대회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열린 건 지난 2009년 강릉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이후 14년 만입니다. 서울시청 소속 김지윤, 정병진 선수가 대표로 나선 우리나라는 헝가리에 여유 있게 승리했지만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등에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경험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데다가 국내에서 열리니까 더 저희한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남은 경기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캐나다의 제니퍼 존스와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모앗 등 쟁쟁한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은 뭐 세계 어딜 가든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장이고요. 그리고 뭐 주변 시설도 잘 돼 있는 편이고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내는 숙박 시설 또한 최고의 호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컬링 대회도 관심을 모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으로는 동호인 출신으로 구성된 강릉 소량 컬링팀이 출전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팀 감독, 해설위원 등이 즐비한 다른 나라와 달리 동호인 팀이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출전한 점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릉시는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 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선수단이 머물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강릉은 이런 면에서 가장 좋은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스포츠 전문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혼성 2인조 경기인 믹스더블 경기는 강릉 컬링센터에서, 시니어 컬링 경기는 강릉 하키센터에서 각각 29일까지 치러지며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 날씨에 등산 인파가 몰리면서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7시 24분쯤 속초시 설악동 권금성 600m 인근 지점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오전 8시 32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봉정암 인근에서는 50대 등산객이 쓰러진 채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쯤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 배틀바위 인근에서는 40대 등산객 A씨가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24일자 기사입니다. 깡통 소리 요란한 강원, 전세 세입자 불안이라는 기사인데요. 강원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깡통 전세 기준인 80%에 육박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77.2%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요.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수준으로 보는데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깡통 전세라 강원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볼까요? 태백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삼척, 동해, 고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립 다세대의 경우 동해가 112.4%로 100%를 넘어섰고 홍천 93.2%, 강릉 88.8% 등으로 깡통 전세 기준인 8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확산할 조짐이 보여서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번엔 강원 도민일보, 화마도살인 강원, 강릉 산불 이후 발생한 화재만 49건이라는 기사입니다. 23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산불 이후 강원도 내 발생한 화재가 이미 49건이고 그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8건에 달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요, 23일 오전 원주시 소초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담뱃불로 인한 발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춘천시 신부급에서 밭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일대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75건입니다. 그중 3월에서 4월 중 발생한 화재가 56건으로 전체의 74.7%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비상경제 예산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원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시적 2차 보전 확대에 35억 원, 원주시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87억 원 등이 집중돼 있습니다. 원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초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쪽 바다 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이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과요율을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